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두산로보틱스 전용 소통방 안에 내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 소통방을 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통방을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제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시고 제 연락처 010-4469 6279 여기로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시면 됩니다. 입장 요청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겨서 닉네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릴 건데 문자 남겨서 입장하실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로보틱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가 떨어질 때 너무 많이 힘들고 속상하잖아요. 저도 지금 로보틱스 지금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을 잠시 바꿀게요.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 흔히 겪는 거 뭐예요? 야, 이거는 뭐 5년을 기다려도 안 올라오네. 그죠? 뭐 기다리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5년, 10년째 못 올라온 주식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정말로 이제 보유할 주식인가 아닌가. 이 주식을 내가 정말로 보유했을 때 기다린 시간만큼 내가 참았던 그 힘든 만큼 과연 주가가 크게 상승을 그만큼 해줄까? 뭐 20% 먹자고 혹은 뭐 50% 먹자고 뭐 1년, 2년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2024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2025년도 혹은 뭐 2026년도가 되면서 주가가 뭐 200% 혹은 뭐 300% 올랐어. 이러면 여러분 이거 은행에 넣은 것보다 그죠? 부동산에 투자한 것보다 무려 1년에서 2년 사이에 거의 로또 맞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 1년, 2년 사이에 100%뭐 200%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구분을 위해서 여기를 봐야 될까요? 여기는 아무런 정답이 없어요. 어디에 정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정책이 있다 그랬죠, 정책에. 제가 이거를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만 번이고 저는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더라도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어제 들었더라도 내일 안 오고 내일 모레 또 안 오고 까먹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는데 당장의 주가는 매번 보지만 당장 이 중요한 내용은 매번 놓쳐요. 그러니까 매일 오셔서 매일 봐야 돼요. 저도 뭐 같은 말을 매번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많은 이제 고충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고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걸 또 보면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또 많은 힘을 또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만큼 제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할게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건데 지수를 좀 볼까요, 우리? 지수를.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이때 사람들 주식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여기를 어떻게 뚫어낼 거냐라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뚫어낼까요? 여기를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못 뚫어내요. 한 번에 뚫어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올렸다 빼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2차 전지가 한번 했고 인공지능이 한번 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인공지능 전부 다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 보세요. 2차 전지 인공지능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얘네가 전부 다 이제 미중 패권 갈등에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이고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이 패권의 중심이 되는 기술들이고 미래 혁신 기술들이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애들이 한 번씩 주도를 했죠. 그러면 2025년도에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바이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될 거다. 2차 전지 소재주도 한번 사이클이 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정책과 또 연결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럼 로봇은요? 자 여러분 자 로봇은 얘네가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제가 정책이 중요하다 노래를 불렀잖아요. 최근에 조선주들이 부각을 받았죠,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그죠? 정책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조선이 부각을 받은 이유는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의 조선 선박 제조 능력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조선 하나만 지금 제조 능력이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제조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그거를 극복해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론이지 않습니까? 일론.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동화를 어떻게 100%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당신 미쳤냐.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일론 머스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협동 로봇. 로봇의 팔. 로봇 팔의 밀도를 높이면서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자동화가 95%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하물며 전기차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박이라고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질문 이거죠. 그럼 우리 로보틱스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이 미국의 정책을 설명드렸는데 미국 정책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상장 당시에 초급등 나왔을 때 그리고 뭐 코스피 200과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거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재료에 비하면 이 정책이라는 이슈 자체가 특히 미국 정책이니까 어마어마한 재료죠. 여기를 충분히 뛰어넘는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거래 대금을 키워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앞으로는 이제 정책으로 먼저 주목을 받고 정책으로 업황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 이제 기업의 경쟁력에 의한 실적 장세가 나올 거다. 단계별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먼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그죠? 그리고 오늘 텔레그램방 안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제조업과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에 오시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제발. 꼭 오시길 바라고 오지 않겠다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이 방에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요청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시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트럼프의 빨간색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강조드리기 위해서 자, 트럼프가 1월달에 취임을 하죠. 그죠?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죠. 이게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랑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반드시 중간 선거 이전에 결과를 내야 돼요. 어디에서 결과를 내야 돼요?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돼요. 경제와 물가를 모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자신의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꼭두각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간 선거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경제와 물가 부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핵심은 주식 시장도 좋아야 돼요. 미국 주식은 사람들한테 노후 개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은 사실상 민심이 완전 떡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 물가, 주식 전부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겠죠. 그죠? 근데 미국 정부가 가장 또 강조를 하는 게 제조업의 부활이다 말이에요. 제조업의 부활. 인건비가 부담이 돼서 그동안에 제조업에 손을 못 댔었지만 이제 그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뭐예요?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로봇 시장이 열리는 가장 또 핵심인 또 트리거가 된 게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뭐 단순히 반복만하는 이런 작업들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했어야 됐던 판단들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면서 그거를 또 명령을 받은 팔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다트 스윗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독자적인 이제 로봇 솔루션 플랫폼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정책이 뭘 향하고 있어요? 협동 로봇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보틱스 주가가 지금 조용하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2025년도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 도달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달할 거예요. 하반기까지 일단은 저는 예상키로는 하반기가 좀 쉬어가더라도 이 박스권에 머물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보도록 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는 여기를 도달하면서 제가 감히 또 이거 조금 더 멀리 예상을 하자면 여기에 머물거나 돌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돌파 상승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미국 증시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25년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로보틱스다. 로보틱스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단순히 망상을 잡는 희망 회로가 아니었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왔지만 사실상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이미 그렇지가 않고 한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아낌없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이 만드는 로봇은 당연히 협동 로봇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조선에 협동 로봇 필요해? 해줄게. 수술 로봇이 필요해? 해줄게. 요리 로봇이 필요해? 튀김? 커피? 말만 해. 다 해줄게. 다방면에 걸쳐서 협동 로봇을 공급할 수 있다. 팔레타이징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을 판매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방면에서. 그래서 로보틱스의 주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로보틱스의 주가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대감, 그리고 향후 실적이 왔을 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1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거 우리 목적 아니죠. 로보틱스가 1등하면 좋겠지만은 유니버셜 로봇이라든지 일본의 환학이라든지 얘네 너무 좋아요. 얘네 너무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건 좀 나중에 문제고, 이 친구들이 달리면서 시장의 점유율 자체를 로보틱스가 함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얘를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로보틱스의 점유율도 함께 올라가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협동 로봇의 침투율 자체가 이제 제조업의 협동 로봇 침투율 자체가 지금 2%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협동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면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이 시장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더 커질 거고, 근데 그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는데 미국의 정책까지 이 협동 로봇의 업황을 성장시켜준다. 그럼 그 사이클이 더 커지겠죠. 그 안에서 이제 실적이 슬슬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실적이 주목을 받았을 때는 이미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해당 기간에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아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있어도 로보틱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유령 컴퍼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버려요. 그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당장 협동로 만들어봐. 이거 할 수 있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결과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로보틱스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추후에 업황이라든지 이런 시장 규모가 커졌을 때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기대감을 안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도 이 로보틱스를 계속 키워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합병이 무산이 되었어도 근본적인 사업의 투자나 뭐 전략들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로보틱스 당장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도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황금다이아 매수 지표가 뜨면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도하는 지표가 뜨면은 한번 매도하자라고 할 건데 보호예수 물량이 터졌을 때도 제가 이때 매집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도 매수 신호가 떠 있죠. 코스피 200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혀 있고요. 합병 때도 잡혀 있고요. 그 전에 한번 행보할 때도 한번 떴었는데 그죠? 이것도 저는 매집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투매를 좀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증시 상황 여러 가지로 좀 힘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투매를 이끌어내야 나중에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죠? 또 요즘 분들 이제 여러 방면에서 정보들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저 객관적인 정보, 이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벌써부터 이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대감,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나중에 올라왔을 때 이걸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보다는 본전에 나가겠다라는 판단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A라는 구간이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막 떨어져. 그러면은 주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실망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실망이겠지만 기업이 뭔가를 하고 있대. 기업이 뭔가 투자도 많이 하고 뭐 합병도 막 하려고 하고 뭐 이제 시장 진출하면서 이제 매출도 나온다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보면서 견디거든요. 아 얘는 그래도 지금 주가는 매우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일부 뭐 예를 들어 합병 같은 게 뭐 절단 났어. 그럼 여기서 또 실망을 한단 말이야. 아니 나 주가 보면서 실망했는데 기업 보면서 또 실망해. 그러면은 얘는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뭐가 됩니까? 한순간에 요거 되는 거예요. 잡주. 그러면은 나중에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이때 경험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거 잡주잖아. 매도를 하게 돼요. 이미 이 합병이 뭐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뭐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선반영을 했는데 기업이 하고 있는 투자,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이런 것들은 내가 있고 당장 실망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본전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규 매수자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나중에 막 저 높이 막 광기 넘치는 상승 나오고 이성의 끈을 놓는 이런 상승이 나오면 그때 신규 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점에 물리고 또 떨어지고. 자, 로보틱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를 잘 봐야겠지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중간 선거에 승리하면서 자신의 임기에서 무사히 트럼프 자신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을 이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협동 로봇 기업들이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면 로보틱스의 주가는 매우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59,000원인데 우리가 당분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합병에 충격을 받았던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만큼 좀 우리가 횡보하는 기간들 혹은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 거고요. 그때 제가 또 분석해드리면서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함께 힘을 내주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결과로 2025년도에는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또 저도 열심히 또 기원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산 로보틱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로보틱스를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은 응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주변에 공유도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공유도 한 번씩 해주면서 로보틱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어떤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좀 전달하면서 그죠? 좋은 로보틱스에 대한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